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이제 그 단독이 나왔는데요. 전 이거 나올 때마다 최상병이나 양평고속도로 나오면 한동훈 쪽이 출처가 의심이 되고요. 검사 내부 비리나 뭐 한동훈 관련 가족 얘기 뭐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이 건희 쪽을 의심해 보게 되거든요. 과연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왜 이게 이렇게 자꾸 단독들이 이제 와서 뒤늦게 뜨는지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상병 사건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해병대 수사관이 국방부가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달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외압으로 생각했다고 국방부 검찰단에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게 지난해 8월 군 검찰의 박정훈 전 수사단장 항명 사건 조사에서 나온 진술인데요. 이 수사관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으로부터 법무관리관이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무관리관도 법무부 소속입니다. 자, 이게 8월 달이에요. 네. 작년 8월 달에 본인은 그렇게 진술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진술에 관련해갖고 그쪽으로 처벌이 되고 법적인 뭐 재판이나 이런 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뭐라 그랬죠? 아무 문제 없다고 덮었잖아. 법무관리관 국방부 소속이네요. 네. 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진술이 예를 들어 최근 들어 같이 만났는데 그 사람이 진술을 번복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때 이미 다 나온 어. 건데 그때는 덮었던 게 지금 다시 나온다는 거죠. 그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관련돼서 나오고 있는 증거들은 당시에 있는 증언들이나 조사받았던 사람들의 거를 다시 수입한 게 아니라 이미 그때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사람들은 다 얘기를 했는데 이미 합법적으로 문제 없는 걸로 이 정부는 덮어버렸다는 거야, 국방부는. 그렇지. 그러면 진술을 받아놓고 진술 내용을 무시하고 결론을 냈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 정도 할 것 같으면 어느 그 월급쟁이 내지는 상명하복 해야 되는 군 법무관이 아이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은 진술로 채택하면 안 되겠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요거는 내부적으로 나만 알고 있어야 되겠어 하면서 이걸 합니까? 누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판사가 시키겠어요?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군 법무관의 일종의 그 법적인 독립적인 지위를 개무시하고 그 위에서 찍어 눌렀다는 거야. 국방부에서 눌렀든 대통령실에서 눌렀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인제 와서 밝히는 게 새삼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새 나온 거야. 새 나온 거. 그러니까 모든 지금 단독들이 다 국방부에서 이걸 했다. 그리고 국방부에 그 대통령실 전화가 왔다. 이걸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를 알고도 지금 대통령실이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가지고 내보냈잖아요. 그거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 사람 자르고 수사받게 해야 되지. 이거 대통령실이 왜 이종섭을 대사로 임명했냐. 이거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종섭이 돌아온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결국 자르고. 이종섭이라고 하는 인물한테서 자르면 대통령실은 안 다칠 수 있어요. 근데 이종섭이 딴 맘을 먹으면 이 정권은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이종섭이 뒤집어 쓰거나 아니면 그 자기 혼자 뒤집어 쓰거나 내가 다 시켰습니다. 내가 안고 다 죽겠습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니, 대통령실 전화 왔는데요? 그래서 이종섭이 정말로 충성심이 뛰어나갖고 내가 친구도 살리고 형님도 살리고 우리 누님도 살리고 라는 마음으로 제가 다 뒤집었습니다. 내가 몸통입니다. 라고 나설 것 같으면 호주까지 보낼 일이 없죠. 이종섭은 또 뒤를 치고 있는 거예요. 나 건들면 불어야 돼요. 나는 혼자 못 죽어요. 라고 하고 있으니까 멀리 가서 죽으러. 아니, 멀리에 빼놓으려고 지금. 위험한 발언이 나왔어.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종섭이 뭔가 자기 자신의 어떤 증명이라 그래야 되나요?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증거라든지 관련된 그 툴을 안 갖고 있다고 치면 이게 자칫하면 이종섭 혼자 뒤집어 쓰고 다 그냥 골로 가게 되는 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블랙박스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그래. 그래서 이종섭이 그 공수처 수사받을 때
깡통폰 내고 가버렸잖아. 음. 본인 폰에는 뭔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 폰이 됐든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은 이종섭이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김건희 형님네 파들은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못하니까 이 도둑놈을 보내서라도 어떻게든 처리를 해보려고, 이게 문 좀 열어주세요. 어떻게든 처리를 해보려고 지금 수작을 쓰고 있는 거고요. 네. 종섭이는 나는 이거 있으니까 나는 못 건드려 라고 하면서 딜을 하고. 내가 갖고 있다고 하는 게 나를 건드리면 죽을 수도 있어라고 하는 내용들을 조금씩 흘리면서 자신의 안전 보장을 도모하고 있는 거죠. 자꾸 혼다구니가 부른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작살이야 니들도 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풀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결론은 우리 그 옛날에 우리 유교주처럼 세월호, 유병헌? 유병헌 교주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이, 한 번 써먹었는데 또 써먹으려고요. 한 번 써먹어서 맥혔으니까 또 써먹는 거지. 왜? 클래식은 영원하거든. 늘 맥히는 거는 붙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 소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닐 것 같은데. 김건희가 관련된 소송을 대통령실에서 했다 그래가지고 법원이 왜? 라고 의문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건 역시도 동훈이가 보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볼까요? 네, 이게 지난해 1월에 대통령 법률비서관실이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고발했는데요.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왜 김건희 개인 비리 의혹을 두고 대통령 비서실이 나섰는지 근거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이제 대통령 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규정이 있길래 대통령 비서실이 김건희 개인 문제에 대해서 소송을 하냐 이거지. 왜 세금으로 김건희 개인 문제를 쓰냐고. 심지어는 부속실도 없는데 대통령 소속의 대통령실이 직접 김건희 건에 개입을 한 거예요. 변호사를 사면서 이걸 하면서. 근데 대통령 비서실 운영 규정 10조 별표를 근거로 권한이 있다. 그리고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규정은 비공개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지장을 초래할까? 아무도 그런 규정을 전에 만든 적이 없어요. 무슨 지장을 초래할까? 아니 그래서 그 법원장이 그랬대잖아. 아니 김건희 영부인 민간인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규정이 있대. 민간인인 김건희를 위해서 따로 만든 규정이 있대. 지금까지는 한 번도 공개가 된 적이 없는 부속실이 없는데? 부속실이 없는데 한 번도 공개가 된 적이 없는 그런 규정이 있대요. 규정을 지들끼리 만드나? 그거 봅시다, 이제 규정을. 공개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규정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소송했으니까 근데 아마 아니 그러니까 항소할 이거야.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규정이 알고 싶으면 그 규정에 대한 소송을 따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공개해 그랬더니 규정이 있어서 안 돼요. 그 규정이 뭔데? 그 규정이 궁금하면 또 소송해요. 지금 2단계라고. 그래서 참여연대가 이거 소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패소가 뻔한데도 항소하는 건 세금 낭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깝깝하기 짝이 없는 짓거리고요. 세금이 이런 데 쓰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김건희 관련해서는 제가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김건희 대통령실 안에서 이제 대놓고 이제 김건희 대통령실이라네. 예, 용산 대통령실 안에서 김건희와 윤석열, 한동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 그러니까 청담동부터 시작해갖고 줄리 사건 뭐 이런 것들에 관해가지고 직접적인 어떤 그 고소 당사자는 본인이 아니지만 어디 외부 단체가 이거에 대한 고소를 해주면 그거에 대한 고소를 받아갖고 대행해주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정황이 보여요. 즉 지금 대통령실 안에 있는 전직 검사 2명이 그 안에서 행정관으로서 그런 일거리를 했어요. 근데 대통령실 돈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대검찰청 앞에 그 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 전문 법인을 세웠어요.
법무법인을 세웠다고. 그 이름도 제가 알고 있어요. 몇 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행정관직하고 거기에 있는 변호사직을 겸직해서 수행을 했어요. 이거 나중에 터지면요, 당사자가 뭐 이중으로 공무원도 하면 이걸 한글로 해서 그냥 모가지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그 지시, 거기에 대한 의뢰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가지고, 이 또한 탄핵의 사유로 될 수 있는 이 굉장히 엄중한 짓거리들 얘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이번에 공천 받았다니까? 받았어요? 떨어졌다며. 받았어. 받았어요? 받았는데, 안 될 지역으로 받아서. 아, 그럼 떨어진 거지. 그렇지,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바로 우리가 그와 관련해서 법적 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 알고 있어. 도망갈 생각하지 마요. 상호도 다 알고 있고, 위치도 다 알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런 모질한 짓거리를 통해가지고, 내부에 있는 자금이라든 시스템, 그리고 관련된 인원들을 거의 종부리듯이, 사적으로 종부리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인 방탄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이거예요. 임계점을 넘어가서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단순하게 뭐 하야나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될 만큼 어마어마한 비리들을, 공적 비리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국정농단이죠. 이 국정농단의 질이요, 마치 이 정권을 내주지 않고 종신토록 헤쳐먹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또는 그런 보장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싶을 정도로 무모하고 택도 없는 짓거리들을 내부에서 벌리고 있고, 그 안에 있는 600여 명 대통령실 직원들은 우리 아직 명단 공개 못 받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특화하기 위해서, 즉 나라의 공무원이라는 개념보다는 윤석열, 김건희를 위해서 일하는 종들 같은, 하인 같은 형태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하던 틈틈이 국정을 봐야 되니, 뭐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골마있는, 지금에 있는 그 국정 난맥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총선을 빨리 끝내고 완전히 이겨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